가정은 행복해지고 직장은 신바람 나고 발전되고 국민들은 행복해지고 나라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태어났더니 저는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냐면 저희 형제가 6남매인데 2남 4녀.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지 한 석 달 됐을 때 다른 여자와 살게 돼서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삶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. 네, 모든 것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아버지에게 돈을 타서 학교를 다녔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.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돈을 타러 가면은 수업료 한 번 받으려면은 평균 10번 이상은 쫓아다녀야 돼요. 돈을 한 번 타기 위해서 가면 5번에서 10번, 20번을 찾아야 그 돈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모든 아버지들이 있지만 아버지들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. 뭐 예를 들어 점수를 준다면 100점짜리 아버지도 있지만 0점짜리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50점짜리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다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저는 정말 어떤 형태로 표현할 때 좋은 아버지를 만났다면 저도 이 자리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나도 남과 같이 좋은 아버지만 만났다면 사법고시도 합격했을 것이고 금메달도 딸 수 있었을 것이고 도지사, 서울시장, 대통령도 됐을 것이라고 난 생각합니다. 저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. 제가 내 주위에 아는 사람에게 경기대에서 1시간 강연이 있다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나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강연을 아무나 하나? 지금 저 사람이 강연할 수 있는 사람인가?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. 사람마다 각자 바라보는 해석이 다 자유이니까 그건 자유이고 저는 꿈이 있습니다. 저는 앞으로의 꿈은 국민들 앞에서 제가 체험했던 것, 제가 깨달았던 것을 같이 소통하고 그런 강연자가 되는 것이 꿈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 지도자까지도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. 물론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그 긍정적인 그 꿈을 가지고 도전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와중에 제가 어떤 체험을 한 것이 있느냐면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데 우선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를 못했어요. 10몇 점, 20몇 점 수준이었습니다. 근데 우리 중학교를 들어가니까 두 개면이 합쳐서 하나 중학교가 생겼는데 전교 우리 반 친구들이 373명이었습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초등학교 6학년 때 10몇 점, 20몇 점 맞은 애가 중학교 들어가서 첫 달에 영어를 최고 점수 맞는다면 고지 듣겠습니까? 제가 최고 점수 맞았습니다. 96점. 저는 방학 때 물론 이제 영어를 형한테 배웠는데 일부 그 몇 과까지 읽고 쓰고 안 보고 암송을 하고 안 보고 쓰고 연습 문제 다 풀고 그런 한 달 만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100점 맞고도 남을 실력이었습니다. 근데 그때 인터네이션 문제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그 문제 한 5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서 하나 틀린 것 같아요. 저는 100점 맞고도 남을 만큼 실력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한글로 쓰고 영어로 써라 해도 영어로 쓸 수 있었고 영어로 썼고 한글로 해석하라 해도 다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. 저도 이제 공부를 못했어요. 환경이 안 좋아서.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을 제가 이제 우리 반에서 5등 안에 들을 정도로 실력이 됐습니다. 수학을 좀 통달을 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
저희 고등학교 때는 인문과가 있고 전기과가 있습니다. 근데 수학의 로그를 인문과는 2학년 때 배우고 실업계는 1학년 때 배우더라고요, 수학이. 그래서 그때 김순자 수학 선생님이 2학년하고 인문과 2학년 2반, 전기과 2반 그 로그에서 서울대 공고사에서 나올 만한 그런 주관식 문제를 3문제를 똑같이 냈어요. 그 시험을 똑같이 치르게 했는데 저희 고등학교 인문과 2반, 전기과 2반 모든 학생 통틀어 그 3문제, 저는 그때 그 수학 시험 문제가 한 20문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문제 중에 제가 하나를 틀렸는데 그 3문제 중에 2문제를 맞춘 사람은 저 혼자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저는 이제 그때 로그나 수열에서는 좀 공부를 잘 했습니다. 수학에 대해서. 전기 통론이 거의 수학입니다. 푸는 문제가 많아요. 오히려 수학보다 더 어려운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. 전기 통론에. 고등학교 1학년 때 전기 통론이 한 16페이지에서 24페이지 그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. 그 문제가 어려워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. 너무 어려워서. 저도 이해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실력 있는 친구 한 명이 그 문제를 질문을 했어요. 선생님 좀 다시 설명 좀 해달라고. 그래서 한 번 설명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또 며칠 지나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. 또 못 알아들어. 또 3번을 질문했습니다. 그래도 선생님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. 우리 반 가가 못 알아듣고 제가 못 알아들으면 우리 반 전부 다 못 알아들습니다. 그것은. 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하나를 가지고 집에서 거의 뭐 12시까지 그 한 문제 가지고 깨닫기 위해서 3일 동안 씨름을 했어요. 그 문제를 알고 싶어서. 근데 3일째 되는 날 그 문제를 딱 알게 됐어요. 자, 그 문제를 알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웠고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아는 순간 저는 어떤 느낌이 딱 왔냐면 너무나 쉬운 느낌이 들었어요. 너무나 쉽다, 이 문제가. 깨닫는 순간.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선생님이 왜 이렇게 못 알아듣게 설명을 했을까?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이 문제를 딱 가르쳐주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친구들에게 내가 설명한다면 1등에서 꼴등까지 100% 나는 내가 쉽게 깨달은 것처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왜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을 못할까?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. 그리고 내가 냉정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 표현력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구나. 저만이 할 수 있는 기술자 하나의 능력. 그러니까 기네스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. 모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그 사람 혼자 한다게 되면 그게 기네스북 아닙니까?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런 생각이 착상이 됐냐면은 모르는 사람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, 제가. 그래서 무슨 말을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이해가 되고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.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심정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못 건드려줍니다. 그러니까 이해를 못합니다. 작동이 안 돼요. 그 설명을 듣고도 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. 저는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수학 문제를 이렇게 교육방송에선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게 딱 봤어요. 저는 어떤 생각을 한 경험이냐면 당신같이 설명은 못 알아들어. 물론 실력 있는 사람은 일부 알아들을 수도 있겠지. 그럼 그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. 이게 실력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돼 있어. 이제 실력 없는 사람을 알게 하는 것이 선생입니다. 유능한 선생님 되려면 그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수학 선생을 하게 되면 나는 명선생이 되겠구나. 왜냐? 100명이 앉아있으면 1000명이 앉아있으면 다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는 나의 표현력이 있거더라고요.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여동생
69년생 8년치마 중학교 1학년 때 월말고사 중간고사 영어 수학을 100점 맞게 했어요. 제가 지도해가지고. 또 내 조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4학년 사립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올백을 맞게 했습니다. 개인 지도했습니다. 또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. 제가 공부로 제가 세상을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은 혼자 힘으로 싸워야 되는